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2, 3학번 장휘영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학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 5월에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 간식도 주고 또 수업도 빠질 수 있어서 이제 동기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설명회에 따라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전공이 전혀 모른 채로 참여를 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회로 하여금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설계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실제로 컨택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수하고 있는 전공 이수 교과목과 커리큘럼, 그리고 전공 설계 시 유의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공 소개입니다. 제가 설계한 전공은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인데요. 정치외교학과와 EU 전공, 그리고 AI 융합 전공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앤 AI 세부 전공 트랙을 융합하여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석 정치학을 대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럽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이런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명은 보이시다시피 유럽 분석 정치학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고 또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된 거는 제가 처음에 오래전부터 외교 관련 분야 직종을 희망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본 전공이 스페인어 통번역 학과다 보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중 전공으로 EU 전공을 이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5월에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발표 설명회에 참가했었고, 이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중 전공을 EU 전공으로 확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전공을 설계할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여름방학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빅데이터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었었고, 이 캠프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정제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새롭게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중 전공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었는데요. EU 지역 전문 외교를 데이터 분석과 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사회현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외교 분야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전반적인 이제 외교 정세를 파악하여 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또 전공을 융합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공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려는 전공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해외에 두드러지게 활발하진 않지만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명칭의 분석 외교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분석 외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 분야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명을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커리큘럼 또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공 설계를 하는 분들을 보면 국내외 대학에 존재하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국내 관련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중심으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관련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막 구글링도 막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관련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데이터 디플로마시라고 쳤는데 유튜브에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NSPN이라는 연구소 기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데이터 디플로머시에 대해 연구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다수 게재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디플로머시 관련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학과 교수님들과의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제 본전공인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교수님과 먼저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른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것이 처음이기도 했고, 또 제가 설계한 전공이 저에게는 어떻게 이제 저한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교수님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지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전공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계신 저희과 선배님들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설계한 전공의 전망까지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 목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또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EU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EU 전공 학과장 그리고 국제학부 교수직을 일임하고 계신 교수님도 소개해 주셔서 컨설팅 또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앤 AI 융합 전공 세부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학과장 교수님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제가 설계한 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계학과 교수님들과 전부 이메일로 먼저 컨택을 한 후에 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교수님들과 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 직접 교수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의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조언 및 상담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보이실 텐데 실제로 제가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미리 얼굴도 터놓을 수 있었고 이제 학업 관련 고민이라든지 저의 전공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들과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전공 과목들을 변경하고 그리고 더욱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과목을 구체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이수 계획에 그런 세부 사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수할 전공 및 교과목 그리고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와 EU 전공 그리고 AI 전공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AI 세부 트랙을 전공 합쳐서 최소 42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수학점을 분배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학위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 전공별 최소 이수학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학위명을 이 전공의 학위명을 유럽 분석 정치학사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위명에 정치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치외교학과의 최소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21학점, EU 전공은 12학점, 그리고 AI는 9학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전공 신청을 실제로 하러 갔을 때 처음엔 이중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50학점으로 설정하고 갔었는데 이제 신청서를 내러 갔는데 담당 직원분께서 50학점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이제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학위명도 변경을 하고 또 최소 이수학점 또한 50학점에서 42학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선정한 교과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10과목을 선정했고 또 EU 전공은 11과목을 선정을 했고요. 또 AI 전공은 6과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2학년을 재학 중이고 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를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본전공이 통번역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본전공을 듣기만으로도 이제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본격적인 이수는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2학년까지는 저희 본전공의 전필 과목들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학기부터 제가 이 AI 트랙 과목 중에 알고리즘 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는 EU 전공 그리고 AI 융합 전공 둘 다 저희 학교의 일반 융합 전공이라서 전부 이중전공생 대상이라 수강 신청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전공생과 본전공생이 같은 수업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치외교학과는 수강을 해본 적이 없지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증언을 받아주신다고 듣기도 했고 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글캠에도 이중전공생 대상 수업이 또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수강 신청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과목을 설계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느냐인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수준의 학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과목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교과목들을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계하는 전공에 맞춰서 교과목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에서 각 전공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수준의 전공 필수 교과목들로 구성을 했고, 또 중급에서는 각 전공에 대해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 3학년 과목들로 대부분 구성을 하였습니다. 고급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럽 정세 및 외교 지식을 함양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 또한 강화하여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수학할 수 있도록 4학년 과목들과 그리고 실습 위주의 과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공 설계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학사 설계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시기가 10월 중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 일자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설계 융합전공 신청 마감일이 10월 26일로 중간고사가 끝난 일자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일정으로 인해 컨설팅 일자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있던 상황이었고, 전공 설계는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마무리를 해두었지만 교수님들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신청 일자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간고사 전주에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10월 18일부터 3일 연속으로 3개 학과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저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전부 보고 나서 10월 25일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최종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융합할 전공을 빠르게 확정을 지은 뒤에 컨택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은 여름방학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안 그러면 시험 기간과 겹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학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들을 컨택하고 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제가 제출할 신청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전공 신청서가 이제 신청 기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할 시기에 이제 올해 신청서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작년 신청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 신청서로 미리 작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컨설팅은 대면 컨설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교수님들과 미리 얼굴도 터놓을 수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컨설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커리큘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수업별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본인이 설계할 전공과 잘 맞는 과목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전공 교과목이나 커리큘럼을 짤 때 보통 국내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유사 커리큘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공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전공 설계를 하면서 학위명이라든지 뭐 교과목 코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에버리타임과 같은 학교 게시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학종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직원분들께서도 친절하게 다 답해 주셔서 주저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 제 카카오톡 아이디랑 인스타 아이디 적어두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다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